2년 전에 한 남자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68세였습니다. 그분을 이상철 할아버지라고 부를게요. 들어오시는데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얼굴이 푸석푸석했어요. 걸음이 느리셨어요. 앉으시더니 한숨을 길게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매일 밤 2시, 3시, 4시에 깨요. 화장실 때문이에요. 근데 막상 가면 소변도 별로 안 나와요. 다시 누우면 잠이 안 와요. 천장만 보다가 아침이 돼요. 그분이 눈가가 붉어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지난주에 손자 유치원 졸업식이었어요. 같이 가자고 했는데요. 저는 못 갔어요. 너무 피곤해서요. 어지러워서요. 졸업식장에서 쓰러질까 봐요. 손자가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왜 안 왔어요? 저 상 받았는데. 할아버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전화 끊고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그분이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밤새워 일해도 끄떡없었어요. 새벽까지 술 마셔도 다음날 출근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한테 짜증내요. 자식들한테 화내요. 손자 만나기도 싫어져요. 이게 저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분께 한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수면제 아닙니다. 비싼 치료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이것을 넣고 드시라고 했어요. 2달 뒤에 다시 오셨어요. 그때 손자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나중에요. 먼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시는 거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물 많이 마셔서 그런 거 아닙니다. 신장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제 이름은 김정호입니다. 58세예요. 3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찾아오신 50대, 60대, 70대, 80대 환자분들 수천 명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 10명 중 9명은 원인을 모르세요. 검사해도 정상이에요. 신장 정상, 방광 정상, 심장 정상. 다 정상인데 밤마다 깨요. 왜 그럴까요? 검사에 안 나오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강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정상이에요. 물이 잘 흘러가요. 근데 강바닥에 퇴적물이 쌓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티가 안 나요. 물이 계속 흘러가니까요. 근데 퇴적물이 점점 쌓이면요. 흐름이 느려져요. 어느 순간 막혀요. 그때서야 문제가 보여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괜찮아요. 심장이 빠르게 뛰니까요. 혈액이 잘 돌아가니까요. 작은 문제가 있어도 몸이 보완해요. 근데 밤에는요? 심장이 느려져요. 혈압이 내려가요. 혈액순환이 줄어요. 그때 낮에 가려져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밤에 깨는 거예요.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뭔가 균형이 안 맞아요. 조정이 필요해요. 이런 신호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밤에 깨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물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저녁에 물 마시지 말아야겠다. 틀렸어요. 물 적게 마신다고 밤에 안 깨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밤에 더 깨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소금이에요. 소금이 밤잠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엄청난 관계가 있어요. 이 부분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긴데 싶으신 분 계시죠? 밤에 2번, 3번, 4번 깨시고요. 화장실 가도 소변 별로 안 나오시고요. 다시 누우면 잠이 안 오시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도 안 개운하시고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저 해당됩니다 하시는 분. 제가 다 읽을게요. 여러분의 댓글이 같은 고민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세대가 함께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도 밤에 깬 적 있어요. 5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병원 일이 너무 바빴어요. 스트레스 많았어요. 밤에 자다가 2시, 3시에 눈이 떠졌어요. 화장실 가고요. 다시 누우면 잠이 안 왔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거웠어요. 몸이 찌뿌둥했어요. 환자분들 보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아내가 걱정했어요. 여보,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짜증도 많아졌어.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던 그 느낌이구나. 이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했어요. 논문 찾아보고 해외 저널 읽었어요. 환자분들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한테 공통점이 있었어요. 3가지 공통점이에요. 첫째, 저녁에 물을 거의 안 마셔요. 둘째, 음식을 너무 싱겁게 드셔요. 셋째, 손발이 차요. 이 3가지가 겹치면 밤에 깨요. 왜 그런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물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저녁에 물을 안 마셔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죠? 물 적게 마시면 소변 적게 나오니까 밤에 안 깰 것 같죠? 틀렸어요.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안 돌아가요.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자동차 엔진 오일을 생각해 보세요. 오일이 충분하면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요. 근데 오일이 부족하면요? 엔진이 뻑뻑해져요. 마찰이 생겨요. 열이 나요. 결국 고장나요. 우리 혈액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잘 흘러요. 근데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요? 혈액이 끈적해져요. 농축돼요. 심장이 더 힘들게 펌프질해야 해요. 작은 혈관으로 혈액이 잘 안 가요. 특히 밤에 문제가 생겨요. 밤에는 심장이 느려지잖아요. 혈액순환이 줄잖아요. 근데 혈액이 끈적하면요? 더 안 돌아가요. 몸이 이걸 감지해요. 위험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으로 깨우는 거예요. 실제로 소변이 많이 찬 게 아니에요. 몸이 균형을 맞추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물을 참을수록 밤에 더 깨요. 물을 적당히 마셔야 밤에 덜 깨요. 둘째, 소금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소금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세요. 혈압 올린다고요. 심장이 안 좋다고요. 맞아요. 소금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근데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예요. 소금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소금 안에 나트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나트륨이 물을 혈관 안에 잡아둬요.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스펀지를 생각해 보세요. 마른 스펀지는 물을 못 머금어요. 금방 빠져나가요. 근데 스펀지가 촉촉하면요? 물을 잡아둬요. 나트륨이 스펀지 역할을 해요. 나트륨이 있어야 혈관이 물을 잡아둘 수 있어요. 나트륨이 부족하면요? 물을 마셔도 혈관에 안 남아요. 조직으로 빠져나가요. 다리로 내려가요. 그래서 오후 되면 다리가 붓는 분들 계시죠? 그게 이거예요. 근데 밤에 누우면요? 다리에 있던 물이 다시 올라와요. 혈관으로 돌아와요. 신장으로 몰려요. 신장에 갑자기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소변을 만들어요. 그래서 깨는 거예요. 소금을 너무 안 먹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셋째, 손발이 찬 거예요. 손발이 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말초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혈관으로 혈액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방광 주변에도 작은 혈관이 많아요. 이 혈관들로 혈액이 잘 안 가면요? 방광신경이 예민해져요. 조금만 자극받아도 반응해요. 소변이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요. 화장실 가야 해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이런 신호예요. 실제로는 소변이 별로 안 찼는데요. 가짜 신호예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거예요. 물 부족, 나트륨 부족, 순환 저하.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밤에 깨요. 검사에도 안 나와요. 신장 정상, 방광 정상, 다 정상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균형이 안 맞으니까 밤에 깨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만났던 환자분 이야기 해드릴게요. 65세 여자분이셨어요. 박순희 할머니라고 부를게요.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음식 싱겁게 먹어요. 저녁에 물 안 마셔요. 일찍 자요. 근데 왜 매일 밤 3번씩 깨요?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손발 차세요? 네, 겨울 아니어도 손발이 차요. 오후 되면 다리 부으세요? 네, 양말 자국 남을 정도로 부어요. 저녁에 물 얼마나 마시세요? 거의 안 마셔요. 화장실 갈까 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건강하려고 하신 게 오히려 문제가 됐어요. 할머니 눈이 커지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음식 너무 싱겁게 드시니까 나트륨이 부족해요. 나트륨이 부족하니까 물이 혈관에 안 남아요. 물이 다리로 내려가요. 밤에 누우면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깨는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는 뭘 해야 해요? 제가 한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컵 드시라고 했어요. 거기에 소금 아주 조금 넣으시라고 했어요. 레몬 한 조각 넣으시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하셨어요.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2번으로 줄었어요. 2주 뒤에 다시 전화 왔어요. 1번으로 줄었어요. 어떤 날은 한 번도 안 깨요. 한 달 뒤에 다시 오셨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밤에 푹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개운해요. 몸이 가벼워요. 이게 푹 자는 거였구나. 이 할머니 이야기 결말,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왜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펜 들어보세요. 필요하시면 적어두세요. 잠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조금, 레몬 한 조각이에요.
첫째, 따뜻한 물이에요. 따뜻한 물이 몸에 들어가면요, 작은 혈관들이 확장돼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특히 저녁에 중요해요. 저녁에는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요. 심장이 느려지고 혈액순환이 줄어요. 이때 따뜻한 물을 마시면요, 혈관이 부드럽게 열려요. 방광 주변 혈관도요. 골반 주변 혈관도요. 혈액과 산소가 잘 공급돼요. 신경이 덜 예민해져요. 가짜 신호가 줄어요. 많은 환자분들이 말씀하세요. 따뜻한 물 마시니까 몸 안으로 온기가 퍼지는 느낌이에요. 손발이 덜 차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둘째, 소금이에요. 여기서 중요해요.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아주 조금이에요. 한 꼬집이에요. 짠맛 거의 안 나는 정도예요. 이 정도 소금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물이 혈관 안에 머물게 해줘요. 물이 조직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요. 혈액이 적당한 농도를 유지해요. 심장이 편하게 일해요. 밤에 경고 신호를 울릴 필요가 없어져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 한 가지만으로요, 잠들기 전 아랫배 불안감이 줄었다고 하세요. 미세한 압박감이 사라졌다고 하세요. 셋째, 레몬이에요. 레몬이 그냥 맛내려고 넣는 거 아니에요. 레몬에 항산화 성분이 있어요. 작은 혈관의 염증을 줄여줘요. 레몬에 칼륨도 있어요. 나트륨이랑 균형을 맞춰줘요. 전해질 균형이 좋아지면요, 자율신경이 안정돼요. 밤에 깨는 임계점이 높아져요. 쉽게 말해서요, 조금만 자극받아도 깨던 게요. 자극을 더 받아야 깨게 돼요. 그래서 밤에 덜 깨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 혈관을 열어요. 소금이 물을 잡아둬요. 레몬이 균형을 맞춰요. 이 조합이 시너지를 내요. 자,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물 한 컵이에요. 200ml 정도요. 따뜻하게 데우세요. 뜨겁지 않게요. 미지근하게요. 마시기 편한 온도로요. 소금 한 꼬집 넣으세요. 정말 조금이에요. 짠맛 거의 안 나는 정도예요. 레몬 한 조각 넣으세요. 얇게 썬 거요. 레몬 없으면 레몬즙 몇 방울도 돼요. 잘 저어서 드세요.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해요. 잠자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 드세요. 너무 직전에 마시면 흡수가 안 돼요.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이 딱 좋아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소금 많이 넣지 마세요. 한 꼬집이면 충분해요. 둘째, 신장질환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셋째, 고혈압 약 드시는 분도 상담하세요. 넷째,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한 컵이면 돼요. 자, 여기서 기억하시죠? 처음에 말씀드린 이상철 할아버지요. 68세. 매일 밤 2시, 3시, 4시에 깨셨던 분. 손자 유치원 졸업식 못 가셨던 분. 그분 이야기 계속해드릴게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잠자기 전 따뜻한 물에 소금 조금, 레몬 한 조각 드시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처음에 의심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게 돼요? 수면제도 안 되던데요. 병원 여러 군데 다녀도 안 됐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하셨어요. 첫째 주, 밤에 깨는 횟수가 4번에서 3번으로 줄었어요. 별로 안 줄었죠? 근데 할아버지가 느낀 게 있었어요. 자기 전에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손발이 덜 차요. 마음이 편해져요. 둘째 주, 3번에서 2번으로 줄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다시 잠들기가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깨면 2시간 동안 못 잤는데요. 지금은 30분 안에 다시 잠들어요. 셋째 주, 2번에서 2번으로 줄었어요. 어떤 날은 한 번도 안 깨요.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머리가 개운하대요. 몸이 가볍대요.
이게 푹 자는 거구나 하셨대요. 한 달째. 거의 매일 밤새 주무셨어요. 2달째.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2달 뒤에 다시 오셨어요. 진료실 문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 첫날과 표정이 달랐어요. 눈이 맑았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걸음이 빨라지셨어요. 웃고 계셨어요. 선생님,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손자 초등학교 입학식 갔어요. 졸업식 못 간 거 너무 미안했거든요. 이번에는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입학식에 갔어요. 손자가 저를 보더니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왔어요. 할아버지 진짜 왔어요. 손자를 안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분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저도 울컥했어요. 30년 의사 생활하면서 감정 억누르는 법 배웠어요. 직업의 일부니까요. 근데 그때는 참기 어려웠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입학식 끝나고 손자랑 손잡고 집에 왔어요.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손이 따뜻해요. 예전에는 할아버지 손 차가웠는데. 저 그 말 듣고 또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손자 만나는 게 즐거워요. 아내한테 짜증 안 내요. 자식들한테 화 안 내요. 제가 다시 저로 돌아왔어요. 따뜻한 물 한 컵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수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초에 수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인생 이야기예요. 가족 이야기예요.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 이야기예요. 손자 입학식에 가는 것. 손자가 할아버지 손이 따뜻해요 하는 것. 아내한테 다정하게 대하는 것. 자식들한테 화 안 내는 것. 이게 우리가 잠을 잘 자야 하는 이유예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 짚어드릴게요. 이거 중요해요. 첫째, 물 적게 마시면 밤에 안 깬다? 틀렸어요. 앞에서 설명했죠? 물 적게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져요. 오히려 밤에 더 깨요. 적당히 마셔야 해요. 낮에 충분히 마시고 저녁에 조금 줄이되 완전히 끊지 마세요. 잠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은 오히려 도움이 돼요. 둘째,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 틀렸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나빠요. 근데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예요. 적당히 먹어야 해요. 특히 음식 너무 싱겁게 드시는 분들요. 밤에 자주 깨시면 소금 부족일 수 있어요. 셋째, 밤에 깨는 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 틀렸어요. 나이 들면 변화가 생기는 건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원인을 알면 대응할 수 있어요. 작은 습관 바꾸면 달라져요. 넷째, 수면제 먹으면 된다? 위험해요. 수면제가 잠들게는 해줘요. 근데 깊은 잠은 못 자게 해요. 뇌가 제대로 안 쉬어요. 회복이 안 돼요. 고령자분들은 수면제 먹고 밤에 깨면 더 위험해요. 어지러워요. 비틀거려요. 넘어지기 쉬워요. 수면제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에요. 다섯째, 전립선 때문이다? 남자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립선 비대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유일한 원인도 아니고 항상 주된 원인도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밤에 깨시잖아요. 전립선 없는데요. 방광 과민, 순환 저하, 나트륨 부족, 이런 게 더 흔한 원인이에요. 자, 박순희 할머니 이야기 기억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65세 할머니요. 음식 싱겁게 드시고 저녁에 물 안 마시던 분이요. 한 달 뒤에 밤에 푹 주무시게 됐다고 했죠? 그 이후 이야기해 드릴게요. 석 달 뒤에 다시 오셨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지난달에 딸이 출산했어요. 외손자가 태어났어요. 병원에 가서 외손자 안아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못 갔을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요. 어지러워서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매일 병원에 갔어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좋아 보여요? 엄마 젊어졌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외손자 안고 있으니까요. 제가 살아있다는 게 믿겨져요. 건강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어요. 외손자 대학 가는 거 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건강해야 해요. 그러려면 잠을 잘 자야 해요. 여러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손자에게 건강한 할머니, 할아버지로 기억되는 것, 이웃 앞에서 비틀거리지 않고 걷는 것, 이게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예요.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전쟁 후에 태어나서요. 산업화 시대에 일하시느라요. 자식 키우시느라요. 자신 건강은 빚전이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조금씩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완치 아니에요.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그 조금이 전부를 바꿔요. 자, 추가로 도움되는 습관들 알려드릴게요. 첫째, 낮에 물 충분히 마시세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물 대부분을 마시세요. 하루에 6잔에서 8잔이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저녁 식사 이후에는 줄이세요. 근데 완전히 끊지 마세요. 잠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은 드세요. 둘째, 저녁에 발 마사지 하세요. 따뜻한 물에 발 담그세요. 10분이면 돼요. 아니면 따뜻한 오일 바르고 발바닥 마사지 하세요. 5분이면 돼요. 발에 신경이 많아요. 부교감 신경이랑 연결돼 있어요. 발 마사지 하면 몸이 이완돼요. 심장 박동이 안정돼요. 잠이 잘 와요. 셋째, 수면 자세 바꿔보세요. 왼쪽으로, 옆으로 누우세요. 무릎 사이에 얇은 베개 끼우세요. 머리는 너무 높지 않게요. 이 자세가 방광 압력을 줄여요. 심장이랑 신장도 편해요. 넷째, 잠자기 전에 화면 보지 마세요. 휴대폰, TV, 컴퓨터요. 강한 빛이 뇌를 자극해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잠들기 어려워져요.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화면 피하세요. 다섯째, 오후에 다리 올리세요. 오후에 소파에 앉아서 다리 올려두세요. 15분에서 20분이면 돼요. 다리에 있던 물이 순환하게 해줘요. 밤에 갑자기 올라오는 걸 막아줘요.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스트레스가 자율신경을 흥분시켜요. 밤에 몸이 못 쉬어요. 명상, 심호흡, 가벼운 스트레칭이요. 하루 10분이면 돼요. 자, 정리할게요. 밤에 자주 깨시는 원인 3가지. 첫째, 물 부족으로 혈액이 끈적해져요. 둘째, 나트륨 부족으로 물이 혈관에 안 남아요. 셋째, 순환 저하로 신경이 예민해져요. 해결책이에요. 잠자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 따뜻한 물 1컵 드세요. 소금 1꼬집 넣으세요. 레몬 1조각 넣으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추가로요. 낮에 물 충분히 마시세요. 저녁에 발 마사지 하세요. 수면 자세 바꿔보세요. 화면 피하세요. 오후에 다리 올리세요.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부탁이요. 댓글에 한마디만 써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요. 아니면 따뜻한 물 마셔볼게요. 소금 넣어볼게요.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자신에게 하는 공개 약속이에요.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더 잘 지키게 돼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을게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응원해요. 두 번째 부탁이요. 채널 구독해주세요. 광고 없이 헛소리 없이
진짜 도움되는 건강 정보만 드릴게요. 세 번째 부탁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 보내주세요. 부모님에게요. 친구에게요.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에게요. 지금 이 영상 보면서 떠오른 그 사람에게요. 정보는 사람에게 닿아야 살려요. 무료예요. 3초면 돼요.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내드리세요. 이 정보가 부모님 밤잠을 지킬 수 있어요. 부모님이 밤에 푹 주무시면 낮에 덜 피곤하세요. 넘어지실 위험도 줄어요. 그게 진정한 효도예요. 오늘 우리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왜 밤에 자주 깨시는지 알았어요. 물 부족, 나트륨 부족, 순환 저하, 이 세 가지 때문이라는 것도요. 해결책도 배웠어요.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조금, 레몬 한 조각이요. 돈 많이 안 들어요.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김정호입니다. 58세예요. 30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하나를 믿어요. 밤에 푹 자는 건 나이 들어서 포기해야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밤은 여러분 거예요. 그걸 되찾을 자격이 있어요. 몸이 밤에 여러분을 깨우는 건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균형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신호를 이해하면 대응할 수 있어요.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더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